안녕하세요. 알스투전입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 2편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시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가 무엇인지 잠시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는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500개의 기업들 중에서 3년 연속 매출 성장이 15% 이상인 기업 16개를 뽑아서 하나씩 리서치를 해보는 시리즈입니다. 근데 시청해주실 때 이러한 기업들을 사야 한다, 매수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성장과 미래의 성장이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으나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저러한 사업들을 해서 과거에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거 우량한 성장주들의 특징을 찾아서 차세대 우량한 성장주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우량한 성장주의 조건을 만드는 과정부터 우량한 성장주들 16가지를 뽑아보았죠. 또 우량한 성장주들 중에서 어도비에 대한 이야기, 구독 모델 기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통하여 1편을 먼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 서비스나우,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아마존은 미국에서 이커머스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죠. 비교적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11번가와 손을 잡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프라임이라는 구독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 사업에도 손을 벌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아마존의 핵심 캐시카우 AWS라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통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제 채널에서 다룬 적이 워낙 많아서 애청자분들이라면 서비스나우 파트로 스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으나 복습 차원에서 다시 듣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먼저 아마존은 이커머스 사업으로 사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책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시작하여 지금은 사실상 지구에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서 아마존에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모든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래는 직매입을 통하여만 판매를 했었는데 마켓플레이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여 지금은 직매입과 마켓플레이스 형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매입은 소매점처럼 아마존이 물건을 최대한 싸게 매입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모델을 뜻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제3의 셀러가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본인의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이며 아마존은 셀러가 물건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를 떼어가게 되죠. 또 풀필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으며 풀필먼트는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 물건을 가져다주면 알아서 배송을 해주는 물류 아웃소싱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셀러들이 주문을 받으면 개인 셀러가 직접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을 합니다. 풀필먼트를 사용하면 아마존이 대신 배송을 해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빠른 배송, 셀러 입장에서는 직접 배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존재하죠. 프라임은 아마존 멤버십 제도이며 구독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송을 해주기 위하여 탄생한 제도이죠. 이제는 프라임 구독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비디오에서 영상물을, 아마존 뮤직에서 음악을, 어디블에서 오디오북, 트위치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을 통하여 로열티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으며 고객들로 하여금 어차피 프라임에 유료 구독 중이니 아마존에서 배송을 시키자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아마존을 있게 해주는 사업은 AWS라고 생각합니다. AWS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으로 쉬운 말로는 그냥 서버 또는 원격 컴퓨터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 또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원격으로 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컴퓨터의 사용량 및 컴퓨터의 사용 시간에 따라서 대금을 청구하는 전기비를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AWS에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최근에는 컴퓨팅 파워만 빌려줄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AI 등 부가적인 기능들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AWS는 아마존의 현금 제조기이죠. 사업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 이커머스가 61%, 국제 이커머스가 27%, AWS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이커머스 역시 가장 크며 AWS가 가장 작은 모습을 보이죠. 영업이익 비중으로 볼 경우에는 북미 이커머스가 38%, 국제 이커머스가 3.1%, AWS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업의 경우 20년도에 처음 영업 흑자를 내기 시작했죠. AWS가 가장 높은 영업이익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AWS의 사용 가격은 주기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매년 낮춰가는 가격은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에 신규 진입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겠으며 다른 경쟁사들도 AWS를 따라서 가격을 내려야 하기에 수익성을 낮추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이번 시리즈에서 처음 다루는 서비스나우입니다. 서비스나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구독 모델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며 핫한 단어로는 SaaS 또는 PaaS라고 부르고 있죠. 미래 일하는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힌트를 주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디지털화를 돕는 소프트웨어들을 볼 수 있거든요. 매출이 수년째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19년도에 흑자 전환을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ServiceNow는 Workflow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orkflow는 기업 내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이 되는 일련의 업무 흐름을 뜻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작은 부서들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 또는 일을 수행할 경우 여러 부서 간의 유기적 연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서비스나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러한 연결점을 자동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단순한 예시로는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 것 같네요. 서비스나우의 소프트웨어가 특정 부서의 누구에게 문제를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전달 과정에 사람이 필요했고 사람이 했기에 과정 자체가 느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만큼 사람을 덜 써도 되고 훨씬 빠르게 일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서비스나우의 제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IT Workflow, Employee Workflow, Customer Workflow 등 다른 부서와 연결이 필요한 부서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IT는 기업 내 IT 서비스들의 자동화를 해주며 IT 부서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준다고 하죠. Employee의 경우 직원들이 현재 필요한 것들을 소프트웨어에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는 중간 관리자 한 명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의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중간 관리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죠. 커스터머의 경우 비밀번호 리셋 같은 단순 업무는 자동으로 소프트웨어가 처리를 해준다고 하며 고객사의 직원들의 스케줄 관리와 같은 부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는 직접 고객사들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앱 엔진을 제공하며 코딩을 잘하지 않고도 앱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나우의 소프트웨어를 타사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시키고 싶을 경우 호환 소프트웨어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재무도 살펴볼게요. 매출은 꾸준하게 빠르게 성장을 해왔으며 2020년도 코로나 덕분에 급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의 수요 및 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이 되며 서비스나우 역시 수혜를 본 상황이죠. 순이익의 경우 2019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020년도 순이익이 19년도 순이익 대비 감소했는데 영업 현금 흐름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장기 차입금으로는 1.6빌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에 빌린 돈이 약간은 있는 편이죠. 또 구독 기반 기업의 경우 이연 매출을 잘 보셔야 하는데 이미 받은 돈이 3빌리언 달러나 되니 미래의 벌돈의 3빌리언 달러만큼은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제 채널에서 처음 등장하는 리츠이죠. 리츠는 부동산을 쪼개서 살 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며 월세를 배당으로 받는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경우 자연과학, 기술, 농업 정보기술 기업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리츠의 경우 누구에게 부동산을 빌려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월세가 밀릴 가능성, 못 낼 가능성이 달라지고 금방 교체될 세입자가 많다면 그만큼 투자 메리트가 감소하게 되죠. 또 알렉산드리아의 부동산은 미국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의 클러스터 캠퍼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캠퍼스는 산업 단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며 자연과학, 기술, 농업 정보 기업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연구 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의 전략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트리플 A급 지역의 트리플 A급 세입자만 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제약회사들이 알렉산드리아의 부동산에 입주해 있으며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일라이 릴리, 파이저 등이 입주해 있죠. 또 페이스북, 우버와 같은 기술 기업, 일루미나, 암젠 같은 바이오텍 기업들도 입주해 있습니다. 또 55%의 세입자들은 시가총액이 높은 상장 기업들이라고 하죠. 세입자의 대부분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평균 7.6년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추가적인 특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의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들에 대하여 물가 상승률 연동 또는 고정 상승률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Occupancy rate이 평균 96%로 공실률이 평균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꾸준히 부동산 재개발 및 매입을 하여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재무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수입이 2020년도에 1.9빌리언 달러를 벌었으며 기타 수입은 7.4밀리언 달러입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죠. 순수익은 760밀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99.8%의 고객들이 월세를 제때 냈다고 하죠. 결정적으로 알렉산드리아가 보유한 자산의 면적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3,500만 평방 피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츠답게 부채는 당연히 높으며 7.8빌리언 달러를 차입했으며 평균 금리는 3.8%
18%로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대출 및 증자를 통하여 부동산 재개발 및 매입용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고 마무리 지어보죠. 아마존의 경우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제 채널에서 너무 많이 다뤄서 사실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아마존이 걸쳐있는 이커머스 영역과 클라우드 영역 둘 다 고성장 버티클 안에 들어가 있어 유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 코멘트가 적당해 보입니다. 서비스나우는 이러한 기업이 커질수록 미래 중간 관리자분들은 전부 소프트웨어로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직원 관리, 스케줄링 전부 소프트웨어가 이론상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도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쟁사들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해봐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정 및 전망이 필요해 보이죠.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리아는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매출을 키우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리츠들은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그만큼 안전한 리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이하게도 알렉산드리아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기업 투자도 약간 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 투자에 대한 노출도 연계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알렉산드리아는 기억해 두실 만한 리츠 같네요.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 2편을 흥미롭게 시청하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량한 성장주들 3가지 덱스컴, 엣지, 알렉시온 파마시우티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 영상을 지금 당장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하여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을 미리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